한주택 소유자는 26% 정도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집값 상승을 부추기는 주요한 원인이라고 보는데, 사회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늘 공부하고 연구하는 심기준 의원. 최대한 정확하게 그리고 건설적인 대안을 좀 내야 되고 지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심기준 의원님. 권위의식을 내려놓고 민심을 정부에 전하는 징검다리가 되고자 한다. 누구든 편하게 정치에 대해 의논을 하고 또 상담도 하고 사랑방 정치, 이것을 좀 주장하고 있어요. 국민을 위한 편안한 사랑방이 되겠다는 그의 열정을 동행한다. 가을색으로 물든 10월의 국회. 국정감사가 한참 진행 중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심기준 의원. 청년 실업, 사회 양극화 문제에 주목하고 있는데 오후에 진행될 조세 관련 국정감사를 위해 부동산 대책에 대한 자료를 확인 중이다. 일단 정책적인 부분이 처음에 의도했던 방향하고 이게 맞았는가, 그리고 이것이 어쨌든 국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 지금 불편한 조항은 없고 그러한 것들은 없는지를 보고, 그다음에 주로 이제 국민의 세금이나 이런 혈세 이런 부분들이 지금 낭비되는 데는 없는가, 그런데 이제 중점적으로 보고 최대한 정확하게 그리고 건설적인 대안을 좀 내야 되고 지적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야 되기 때문에 이게 잠자는 시간을 쪼개서 그런 자료들을 준비하고 많은 사람들 만나서 의견 듣고 또 그와 해당된 부분들을 연구하고 또 공부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과열된 집값 문제의 주요 원인 중 하나가 기득권의 부동산 투기다. 지금 주택이 전체 128만 채가 지금 늘어난 거예요. 네. 좀 이게 10년 새 급증했다라는 부분을 좀 부각을 시켜주시면 될까요? 전체 네. 주택 소유가 네. 몇 채에서 2016년에 몇 채로 갔는지 이게 있는데 이게 지금 안 나오더라고. 5년 동안 128만 채가 늘어난다는 거예요. 심기준 의원실은 국회 임시회였던 8월부터 휴가도 반납한 채 지속적으로 수도권 부동산의 거래 현황을 분석했다. 편법 상속, 증여로 부를 대물림하는 고질적인 문제를 지적하겠다는 생각이다. 국민의 마음을 어떻게 하면 잘 대변할 수 있을까? 보좌진과 수차례 회의를 했지만 늘 생각이 많다. 들어와서 한 1년 반 이상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전체적으로 더 이게 갈수록 책임감이 더 커지는 것 같아요. 오늘 국정감사의 피감기관은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는 국가발전 전략수립 및 경제, 재정정책을 총괄하고 있어 국민들이 가장 관심을 많이 가지고 지켜보는 행정기관이기도 하다. 최근 기획재정부는 9.13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는데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늘리고 대출을 어렵게 하는 등의 강력한 규제를 담고 있다. 심기준 의원 또한 고소득 자산가들이 더 많은 세금을 내서 소득 재분배를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부동산 투기 문제가 불거지면서 나온 몇 가지 통계 자료를 좀 하나 보겠습니다. 1주택 소유자는 8.9% 증가한 반면 2주택 소유자는 20.2% 증가했고 3주택 소유자는 26% 정도 증가했습니다. 4주택자들, 이 소유자들이 더 늘어나는 것은 이것은 어차피 투기를 목적으로 한다고 볼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집값 상승을 부추기는 주요한 원인이라고 보는데, 이 부동산 불평등, 여기에 따른 우리 사회의 양극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문제가 많이 있고 저희가 수정을 좀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는 이번 국정감사에서 미성년자들의 비정상적인 부동산 소유 문제를 제기했다. 심기준 의원실에 따르면 주택을 소유한 미성년자가 전국적으로 2만 4천 명에 이른다. 소득이 없는 미성년자들에 대한 편법 증여, 탈세 문제를 철저히 검증할 필요가 있다. 심기준 의원 역시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
서민의 삶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는데 정치에 뛰어들게 된 것도 모두가 평등한 사회를 원했기 때문이다. 그에게 이런 가르침을 준 사람이 고 김대중 대통령이다. 제가 80년대에 이제 첫 대학을 들어가게 됐는데요. 그때는 그 박정희 대통령이 서거하고 굉장히 그 우리 정치가 그 격변하는 시기였는데 김대중이라는 사람이 그 이 인권이라든가 민주주의 이런 부분에 굉장히 그 신념을 가지고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이게 저희 강원도에서 보면 이 사람 이름은 아예 거론도 못하게.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그 당시 이제 김대중 그 전 대통령님에게 관심을 많이 갖게 됐죠. 민주연합 청년 동지회를 시작으로 새정치 국민회의에 입당해 당직자의 길을 걸어왔다. 하지만 당시 강원도는 중앙정부로부터 소외받는 지역이었고 심기준 의원은 지역의 미래를 위해 새로운 결단이 필요하다고 느꼈다. 이광재 의원을 제가 2005년도에 같이 만나서 점심을 먹으면서 한 게 우리가 이 변방에 있는 강원도에서 이 강원도인들이 매일 서름과 소외를 받아오는데 우리가 정권도 이렇게 나라도 이렇게 2번씩이나 정권 교체를 시켰는데 우리가 태어나고 자란 이 강원도를 이렇게 두면 안 된다. 우리가 강원도의 운명을 한번 바꿔봅시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그 2010년까지 근 5년, 6년을 같이 강원도 전역을 이제 같이 다니면서 강원도를 바꾸기 위한 운동을 했죠. 큰 뜻을 가지고 2016년 20대 국회의원 선거에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14번으로 출마했지만 결과는 낙선. 그런데 그해 연말 국정농단 사태가 벌어지고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면서 그에게 새로운 기회가 찾아온다. 국정농단에 의한 촛불혁명이 시작됐고 그리고 이제 그 대통령 조기 이 대선이 이제 시작되고 그러면서 이 정말 뜻하지 않게 그때 당시 우리 당을 이끌으셨던 김정인 대표께서 이제 그 대통령 뭐 출마를 하시겠다 하면서 이제 나가신 거예요. 그래서 전혀 예상치 못하게 그리고 역대 비례대표들 중에서 이렇게 빨리 승계를 받은 사람이 거의 없는 거예요. 제가 한 1년 만에 승계를 받았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래 극적으로 승계를 받게 된 거죠. 2017년 3월 비례대표직을 승계받고 국회에 입성한 심기준 의원. 강원도에 새 희망을 열어가겠다는 마음으로 의정활동에 임하고 있다. 굉장히 그 두려웠고 이제는 그 무한한 그 책임감이 있는 거 아니에요. 이제는 하나하나 이렇게 성과를 내서 가야 되는 명실공히 중앙에서도 지방에서도 여당이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굉장히 그 책임감이 굉장히 그 크게 왔고. 이튿날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심기준 의원과 지역 문제를 논의하고자 특별한 손님이 국회를 찾아왔다. 500개 정도 어쨌든 지역 경제에 도움이 많이 되는 네. 부분인데 지금 비축 문제가 지금 예산이 이번에 너무 적게 잡힌 거 아니에요? 다른 산업이 이 산업화에 아주 엄청난 기여를 했는데 이제 이게 과거의 영광은 이제 뭐 돌이킬 수 없는 거고 이제는 새로운 어떤 그 발전 전략, 회생 전략 이런 거를 가지고 공사를 작지만 강한 공격으로 전환하는 이런 작업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과거 국가 성장을 이끌었던 석탄 산업이 80년대 이후 무연탄 수요의 감소로 판로를 잃게 되자 강원도 탄광 지역의 경제 또한 점점 위축되고 있다. 심기준 의원은 정부가 무연탄의 비축량을 늘리고 석탄 산업의 새로운 육성 전략을 세우도록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지역 발전이 더디고 또 중앙 정부의 목소리를 못 내고 있는데 그 점에서 우리 그 심기준 의원님이 그 초선의 이런 이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활약을 많이 해주시고 강원도를 위해서 어려운 난제들을
예산이건 뭐 어떤 부분에 잘 풀어주시고 있어서 굉장히 감사드리고요. 분자하기가 너무 힘든 거죠. 추후 남북 교류가 시작된다면 석탄 산업이 북한 경제의 발전에 주축이 될 수도 있다. 그로 인한 강원도의 중요성 또한 커질 것이다. 심기준 의원은 20대 국회 전반기 동안 강원도 발전을 위해 다양한 분야의 토론에 참석해왔다. 특히 2018년 지방선거를 기점으로 이제는 말뿐만이 아닌 결과를 보여줄 때라고 말한다. 강원도에서 승리를 해서 정권 교체를 시키는 것이 첫 번째. 그래야 뭐 강원도도 좀 할 말이 있고 강원도도 뭐 좀 뭔가 좀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것도 더 생길 거 아니냐 그랬는데 그것이 이제 그 문재인 대통령이 강원도에서 1위를 하면서 그것을 이루었고 그다음에 동계올림픽을 반드시 성공시켜가지고 이 동계올림픽을 통해서 우리 강원도가 지금까지 변방에서 이렇게 서름받고 소외받았던 부분을 좀 벗어나서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강원도 도약에 뭔가 새로운 전환점을 한번 만들어보자. 강원도는 각 지역마다 다양한 특성이 있기에 그래서 특성에 맞춰 이뤄야 할 다양한 계획도 필요하다. 첫 번째는 북한과 맞닿은 접경 지역의 활성화 계획이다. 여기는 지금까지 60년 동안 그 안보의 최일선에서 굉장한 재산상의 손해 또 생활의 불편 이런 것들을 엄청나게 겪어온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이쪽은 규제를 좀 완화해 줘야 된다. 그리고 이제 뭐 그 DMZ를 활용한 생태 관광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육성해 나가겠다 하는 부분들이 있었고. 두 번째는 고향인 원주시. 원주의 불원 산업단지가 최근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되면서 헬스케어 산업이 집중 육성될 계획이다. 디지털 헬스케어 센터를 만드는 부분들이 이제 거기에 이제 들어가게 되면 그 원주는 어쨌든 산업과 그다음에 혁신도시, 기업도시 이런 부분들이 어떤 성공적 모델을 창출해내면서 원주가 중부권의 어떤 산업, 문화, 관광의 어떤 중심 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지금 마련이 되고 있고. 강원도 동해안 지역은 현재 단절된 동해선 연결이 최대 관심사다. 동해선이 만약에 연결이 돼서 우리가 시베리아까지 그다음에 유럽까지 가는데 그다음에 시베리아나 이쪽에서 그 가스관 자체가 이제 우리가 또 가스관이 또 묻어서 내려오게 되면 이 그 철로를 따라서 철로 밑으로 이 가스관을 묻어갖고 내려오게 되면 우리가 에너지 부분에서도 굉장한 그 혁신적인 성과가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에너지와 교통과 물류와 관광이 이 모든 것이 한 번에 이렇게 어우러지는 이러한 그 아주 엄청난 그 경제 효과도 일어날 수가 있는 거죠. 평창 동계올림픽을 기점으로 남북 평화의 분위기가 이어지면서 국회의원들의 동북아 평화를 위한 특별위원회가 출범했다. 앞으로 활동 계획은 무엇일까? 협력 관계나 이 북방 문제를 이게 열어가야 되는데 그거에 의해서 굉장히 좀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좀 이 지자체 간에 어떤 그런 부분들을 같이 논의하고 그 협의할 수 있는 그런 협의체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좀 그거를 좀 저는 이제 그 제안을 하고 그런 부분들을 당에서는 이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이쪽에서 좀 이런 역할들을 같이 이렇게 해나갔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좀 있습니다. 국정감사가 끝난 11월의 국회. 오늘은 국회 선풀정치위원회와 선풀운동본부가 주최하는 2018 국회의원 아름다운 말 선풀상 시상식이 열린다. 오늘 이 소회의실에서 그 선풀재단에서 하는 그 선풀상 시상식이 있어요, 의원들. 그래서 거기 제가 영광스럽게도 그 수상자로 지금 선정이 돼서 선풀상 받으러 가야 됩니다. 시상식에. 이제 이 선풀 운동이 잘 되면 어쨌든 뭐 우리가 인터넷상에서부터의 시작이지만 우리 사회에 어떤 그 정말 따뜻한 응원의 말 한마디가 우리 사회를 좀 더 그 따뜻하게 하고 우리 사회를 좀 더 밝게 하는 그러한 그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어요. 선풀상은 전국 청소년 기자단이 올해 8월부터 2개월간 국회 회의록을 분석해
아름다운 말을 사용한 국회의원에게 주는 상이다. 평소 심기준 의원의 생활 철칙이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자세다. 온라인 상에서도 마찬가지다. 때문에 이날 받는 상의 가치가 더욱 크다. 이제 SNS를 통해서 이제 많이 하는데 뭐 요즘은 뭐 꼭 인터넷 그 부분에서의 댓글만이 아니고 그 어쨌든 페이스북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이 있어가지고 그런 데에서 이제 그런 걸 토탈해서 이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청년들, 우리 학생들 네? 이게 의미가 더 깊은 거죠. 2018 국회의원 아름다운 말 선풀상 시상식 그리고 국회의원 선풀 서명 동판 국회의장 전달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누기 위하여 남을 격려하고 배려하는 이날 행사에서는 아름다운 말과 글, 행동으로 국민화합과 통합의 정치를 이룩한다는 선언문 낭독과 선언문에 서명한 국회의원들의 명단을 동판에 새겨 국회의장에게 전달하는 일정도 함께 진행됐다. 정치는 말로 하는 겁니다. 이성, 이념, 생각 이런 것이 모두 뭉뚱그려져서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령 창조적으로 꽃이라는 김춘수의 시를 보면 어떤 정치 상황과 딱 그 맞는 적합한 말을 할 수 있는가 이건 정치의 역량입니다. 싸우고 다투는 게 국회의원의 일이라는 국민들의 편견. 그것을 없애기 위해 소통과 화합의 자세로 모범적인 국회를 만들어야 하는 것도 현 국회의원들의 몫이다. 심기준 의원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축하드립니다. 대한민국 국민을 이날 국회의원들에게 준 상은 앞으로 더욱 잘하라는 국민의 채찍질. 품격 있는 자세야말로 앞으로 더욱 모범을 보이는 좋은 정치인이 되겠다고 다짐해 본다. 의원님 어떠셨어요? 이게 참 좀 의미가 있는 상을 받아서 너무 좋습니다. 말은 하되 품격 있는 언어 또 하나를 글을 쓰더라도 좀 좋은 선한 그런 글을 써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더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왜 이렇게 좋은 상을 나한테 줬는지. 그렇다면 심기준 의원이 국회 입성 후 발의한 법안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심기준 의원은 국회에 들어와서 서울과 평창을 오가며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온 힘을 쏟았는데 그 과정에서 국제 경기에 대한 현행법의 문제점을 발견했다. 동계올림픽 그 조직이나 이 경기 진행이나 뭐 이런 데 있어서 어떤 뭐 컴퓨터도 후원하는 데가 있고 그다음에 이 의류 이런 것들도 책상 뭐 이런 것도 다 이제 막 후원을 받는데 이분들이 후원을 기업에서 하면은 그 물품 가격을 계산을 해서 그 가격에 대해서 10% 부가세를 내게 돼 있어 현금으로 그거는. 그러니까 뭐 500억을 만약에 그 후원을 했다. 그러면 50억을 그 부가세를 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후원을 하면서 굉장히 이게 또 부담이 되는 거예요, 세금이. 후원을 하면서 과도한 세금으로 인해 부담을 느끼는 기업이 늘자 부가가치세를 줄여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됐고 그는 후원 기업들의 부가가치세를 약 83%나 줄여 더 많은 기업들이 대외 후원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발의해 통과시켰다. 숙박업소들, 이 관광호텔들 이분들이 어떤 외국인 관광객들이 와서 묵었을 때 그분들 그 숙박업소에서 그 부가세를 붙여서 그 숙박요금을 받는데 그 부가세를 도로 그분들한테 돌려주는 그러한 법을 제안을 해가지고 또 다른 법은 외국인 관광객이 낸 숙박비의 세금을 현금으로 되돌려주는 것인데
돌려받은 현금을 관광에 사용하도록 유도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는 것이다. 현행법상 국제 경기에 수어로 중계하는 것이 강제 조항이 아니다 보니 심기준 의원이 발의한 또 다른 개정안은 국제 경기 대회 한국 수어, 화면 해설 등을 제공해서 장애인의 정보 접근성을 편리하게 하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그는 늘 생활의 불편을 없애는 법을 만들고자 고민한다. 이제 사실 법이라는 게 어떤 그 생활이나 이 생계에 있어서 이게 불편하면 안 되거든. 이게 우리가 이제 이 법을 만들면 어쨌든 이 공기처럼 좀 이렇게 좀 자연스럽게 이렇게 좀 순화되는 이런 법들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이 법으로 인해서 정말로 이 불편하거나 그러지 않고 이걸로 인해서 조금이라도 그분들이 불편한 거 있는 거를 덜어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겠죠. 국민의 평등한 삶을 위한 정치. 그가 하는 정치는 전 국민을 포용한다. 여기 포토존에서 사진 한번 찍고 와요. 포토존. 남녀노소 누구나 편하게 정치에 대해 의논할 수 있는 국민의 벗이 되겠다는 생각. 불평등한 사회 문제를 없애고 강원도에 새 지평을 열기 위해 모두가 함께 힘을 합칠 수 있는 사랑방 정치를 펼치고 싶다. 정치라는 게 이러한 그 사랑방 정치가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누구든 편하게 정치에 대해 이러한 그 의논을 하고 또 상담도 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또 해결책도 같이 모색하는. 그래서 저는 항상 이 사랑방 정치 이것을 좀 주장하고 있어요. 언제나 국민과 함께하는 정치. 민심에 귀 기울이고자 공토에 천막을 치고 일했던 지난날의 그 열정은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다. 대상을 할 수 있도록 의원님 말씀하신 실업급여, 전직급여 그래서 예보사로부터 그리고 집값 상승을 일으키는 주요한 원인이라고 보는데